안녕하십니까, 이용태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포토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포토샵을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포토샵에 대한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을 사용할지 모르는 분들도 포토샵이라는 이름만큼은 익히 들었을 텐데요. 그만큼 포토샵은 모든 분들에게 알려질 정도로 아주 유명한 그런 프로그램이죠. 포토샵이라는 이름만 듣고서 사진 편집을 위한 그런 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토샵은 사진뿐만 아니라 글자 디자인으로 사용이 되는 타이포그래피, 우리가 보통 찌라시라고 하는 광고 디자인, 그리고 다양한 컴퓨터 그래픽의 표현을 위해서 사용이 되는데요. 이처럼 포토샵은 아주 다양한 곳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 그래픽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포토샵을 시작으로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을 배우게 됩니다. 이처럼 컴퓨터 그래픽을 하시는 분들에게 빠져서는 안 될 그러한 툴이 지금의 포토샵이기 때문에 반드시 배워둬야 할 것을 당부하면서요. 아무리 기초적인 그런 툴이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그래픽 전문 툴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서 편집과 같은 워드 프로세서처럼 쉬운 프로그램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노력이 필요하게 되겠죠. 자, 이제부터 포토샵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포토샵을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포토샵의 작업 과정을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토샵에서는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다고 앞서 언급을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사진 편집을 하거나 아니면 그림을 그리거나 페인팅 작업이죠. 그 다음에 뭐 글자 디자인을 하기 위한 타이포그래피, 그리고 광고 디자인을 위한 다양한 작업을 할 텐데요. 어떠한 작업을 위해서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의 포토샵은 처음부터 설정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가령 그림을 그리겠다. 물론 그림을 그릴 때 사진을 찍은 이미지를 불러와서 그 이미지를 보면서 그림을 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흰색 도화지 위에 그림을 그리는 뭐 그러한 경우도 있겠죠. 자, 그러한 경우라면 파일의 뉴 메뉴를 선택을 해서 단축키는 컨트롤 N 키입니다. 선택을 해서 자, 여기에서 원하는 도큐멘트 이름, 프로젝트 이름이죠. 작업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도화지의 크기는 위드스, 하이트를 통해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자, 프리셋은 즐겨 사용이 되는 도화지의 규격. 자, 여기에서는 이제 도큐멘트라고 하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도화지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면 아주 쉽게 이해를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리졸루션은 이제 해상도에 대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해당 강좌에서 다시 설명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 백그라운드 컨텐트가 있는데 흰색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검정색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사용이 되고 있는 색깔을 사용할 것인지 투명한 상태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설정을 한 후에 OK를 하면 이렇게 흰색의 도큐멘트가 하나 생성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림을 그려주면 되겠죠. 자, 일단 닫아둡니다. 자, 지금과 같은 방법은 아주 깨끗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자, 일반적으로는 사진을 불러와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겠죠. 자, 그렇게 해주기 위해선 파일에 오픈 메뉴를 사용을 하거나 혹은 지금의 이 작업 영역입니다. 지금 작업 영역이죠. 자, 이 부분에서 더블 클릭을 합니다. 더블 클릭. 자, 그러면 열기 폴더가 이렇게 나타났고요. 열기 창이 나타났고요. 여기서 원하는 이미지,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 파일을 선택을 해서 불러오면 됩니다. 이제 워크플로우 그 폴더 안에는 이미지라는 이 파일이 있는데요. 자, 한번 불러보죠. 열기.
자, 그러면 사진 파일, 즉 이미지 파일이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지금 불러온 이미지 파일을 통해서 원하는 형태로 편집, 즉 작업을 한 후에 최종적인 파일로 또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이와 같은 과정이 일반적인 포토샵의 워크플로우인데요. 자, 가령 사진의 비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자, 그러면 크롭 툴을 사용을 해서, 자르기 툴을 사용을 해서, 자, 위쪽, 뭐 아래쪽도 필요 없는 부분, 자, 그리고 좌우측 역시 필요 없는 부분 해서, 자,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설정이 끝났다면 엔터 키를 눌러서, 자, 이렇게 원래의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줬습니다. 자, 그리고 뭐 가령 뒤쪽에 있는 요 차지요. 요 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여기 사각형 선택 툴 사용을 해서 그 부분 쭉 영역 선택을 해주고요. 딜리트 키를 딱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컨텐트 유즈 방식은 컨텐트 어웨어 설정을 해주고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트럭이 없어지고요. 주변에 있는 이미지가 그 위를 덮어 씌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선택 해제는 컨트롤 D 키 눌러서 해줄 수 있고요. 자, 지금의 방법은 해당 강좌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을 할 것입니다. 자, 지금의 강좌는 포토샵의 이제 워크플로우이기 때문에 지금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됐고요. 자, 가령 지금의 요 컬러를 뭐 흑백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러면 이미지 쪽으로 와서요. 그 다음에 어저스먼트 쪽으로 가봅니다. 그리고 흑백으로 만들어주는 방법은 뭐 다양합니다. 뭐 휴 세츄레이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번에 흑백으로 바꿔주는 블랙 앤 화이트.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면은 디세츄레이트 등 다양한 이 컬러 효과를 이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디세츄레이트를 사용을 해보죠. 자, 이렇게 흑백으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단순한 흑백 톤이 아니라 듀오 톤이라고 하죠. 두 가지 색깔을 이용한 은은한 고전적인 분위기를 표현을 해주기 위한 표현을 위해서 자, 여기에서는 자, 어저스먼트에 자, 휴 세츄레이션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예, 적용이 됐고요. 자, 컬러라이즈 켜줍니다. 자, 그리고 원하는 색깔로 자,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은은한 듀오톤 효과를 또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단순히 흑백보다는 또 느낌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듀오톤 효과는 또 모드에서도 가능하죠. 모드에서 자, 뭐 인덱스 컬러를 자, 그레이스케일 모드로 전환을 한 다음에 듀오톤을 사용하면 지금과 같은 느낌의 톤을 또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하튼 뭐 이와 같은 편집을 즉 작업을 한 후에 이제 파일로 만들어주면 되는데요. 뭐 그 밖에 뭐 필터를 통해서 또 다양한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역시 해당 강좌에서 살펴보고요. 자, 그리고 작업이 모두 끝났다면 자, 여기서 파일 메뉴에 세이브를 선택을 하면 지금의 요 결과물이 원본 파일을 이제 덮어 씌우게 됩니다. 자, 원본 파일을 덮어 씌우게 되기 때문에 원본 파일이 만약 필요하다면 세이브 에즈를 통해서 복사본을 하나 만들어주는 것이 좋겠고요. 자, 이처럼 포토샵은 주로 이미지 파일, 우리가 촬영한 이미지 파일을 불러온 다음에 원하는 형태로 편집을 한 후에 이렇게 세이브 메뉴를 통해서 파일로 만들어주면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세이브 에즈로 들어가 보면 만들어질 파일 형식이 아주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JPG 파일 사용을 하게 되겠고요. 그 밖에 압축을 하지 않은 BMP 파일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자, 그리고 PSD는 포토샵
전용 파일이죠. 포토샵 프로젝트 파일이라고 하는데요. 포토샵에서 작업한 그 내용이 그대로 보존된 그런 파일이죠. 자, 그리고 뭐 알파 채널을 사용을 할 수 있는 뭐 PNG 그리고 타가 TIFF 형태 파일 등 다양한 파일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은 스틸 이미지 즉 정지 이미지를 통해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파일 형식을 사용할 수 있지만 포토샵은 타임라인이라는 것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간단한 애니메이션 즉 동영상 작업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해당 강좌에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까지 살펴본 포토샵의 워크플로우 즉 포토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작업 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살펴본 것처럼 포토샵은 동영상 편집이나 3D 애니메이션 툴보다는 아주 간단한 작업 과정을 겪게 되기 때문에 조금의 지식만 익혀둔다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원하는 작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포토샵의 실질적인 사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